안녕하세요. 수익화 블로그로 업그레이드하기 강의를 맡은 김동석 강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는 10입니다. 10년. 저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15개입니다. 15개, 15개.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제가 월급 통장 외에, 월급 외에 부수적으로 얻고 있는 수익의 구조입니다. 흔히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블로그 수익화나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업 블로거이거나 아니 마케팅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대행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육아에 전념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평범한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15개의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낱낱이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60년입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브랜딩 연구소,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브랜딩으로서의 그런 연구를 하는 라이프 브랜딩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100세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30대도 계시고 40대, 50대 뭐 다양한 연령층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40대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있어서 나머지 60년이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회사의 수익 없이 회사 밖에서의 그런 야생과 같은 삶에서 돈을 벌고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60년의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블로그 수익화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그런 강사로서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를 이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저희 강의는요 총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블로그 최적화의 A to G까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챕터 2에서는 블로그 수익화의 5단계 공식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블로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기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챕터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블로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6강, 챕터 1의 6강의 그런 기본기 편은 뭐냐면 수익화를 위한 뒤쪽 챕터 2의 수익화를 위한 기본기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진짜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이건 너무 쉽고 나는 이해할 수가 있어 라고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일수록 더 집중을 하시고 필기를 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저희가 총 6강까지는 챕터 1 블로그 최적화 A to G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강을 보면요. 왕초보도 가능한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5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강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MTS 시스템 만들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요. 모르면 손해보는 네이버 블로그 구조 완벽하게 이해하기 라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요. 4강은 30분이면 포스팅 완료, 1일 1포스팅이 쉬워지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블로그 방문자 수의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핵심 키워드 찾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 6강에서는요. 노출보다 더 중요한 수익화의 키포인트, 바로 블로그 이웃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5가지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뭔가 필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가볍게 몸을 푸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강 누구나 가능한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5가지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어떤 화면인가요? 네, 로봇가 사람을 뭔가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진이죠. 이게 실제 캐나다의 그런 신문 일간지의 논평으로 실린 신문 기사에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로봇이 대체를 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를 보면 인공지능 로봇 등장으로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군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있고, 물론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나겠지만 그만큼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제가 수익화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참고하고 읽고 있는데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던 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포노사피엔스 체인지 9이라는 책이었는데 최재봉 교수님이 지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앞으로의 인류는 신인류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다는데 이 포노사피엔스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기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6부 아래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이 몸에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5장 7부의 장기를 가진 신인류가 바로 포노사피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수익화도 똑같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제 광고라든가 이제 수익화 이렇게 하면 이제 TV 광고나 이런 대형 채널들의 광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쪽으로 이런 광고 시장에 그런 돈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익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2019년 기준이에요. 코로나 이전 기준에 비자발적인 퇴직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이제 2019년 40, 50대만 해도 이제 48만 8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코로나 이전 직전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 수치가 아직 통계적인 수치가 통계청에서 발표된 건 없지만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짜 미래를 위한 준비, 과장, 차장, 부장 회사의 그 직이 아닌 나만의 업, 나만의 기술,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개인기라고 할 수 있죠. 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웬만해서는 정년까지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48, 49에 있는 선배님들이 이제 이런 비자발적인 퇴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공고사직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과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안부차 전화를 잘 지내세요 전화를 했더니 야,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하면서 지금 독서실이야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아이의 그런 그 픽업을 갖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따 전화 와서는 나 요즘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25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마케팅적인 외부적인 일을 했던 분이 결국은 이제 49, 50세가 돼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는 그 관련된 일을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퇴사를 한 이후에 연결해서 하시는 비율이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강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MKYU에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제 학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웹 2.0에 3.0으로 넘어가는 시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엔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연령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60, 70대라고 하면 이제 70대라고 하면 노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유엔에서 새롭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0에서 17세를 미성년자, 그래서 18세에서 65세를 청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66세에서 79세가 이제 중년이에요, 중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블로그 수익화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특출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 우리가 평균 76세 시대의 그런 인생의 시계, 아침 이제 새벽 1시부터 저녁 이제 24시까지의 시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57세가 되면 오후 6시가 된 거예요. 밤 6시가 된 거예요. 시계로 봤을 때, 인생 시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60세에 정년을 이제 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시간들이 황혼의 시간, 나머지 시간들이 되게 이제
은퇴 이후의 시간들이 되게 짧고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게 이제 짧았는데 지금 이제 평균 100세 시대의 인생 시계를 보면 50세면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이제 점심시간. 그리고 75세가 이제 오후 6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있는 선생님들의 나이가 다양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는 모두 양면성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의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도 똑같죠.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 유튜버라든가 블로거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재밌게 보거나 유익하게 보는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대한 좀 이해, 이런 물론 잘 아시고 계시면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돈의 흐름은 소비자에게서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고 그런 소비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서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로그 이제 업그레이드 수익화 강의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되어서 수익을 소비를 일으켜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미있는 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기부여를 드려도 계속 제자리에 앉아서 난 못해 나 완벽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좋아 지금부터 시작하자 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는다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수익화를 위한 기본적인 그 세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되겠어? 내가 쓴 글을 누가 보겠어? 내가 판매한 전자책을 누가 사겠어? 내가 무료 강의를 연다면 뭐 사람들이 뭐 오기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조금만 내려두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이제 핵심 블로그로 돈을 버는 5가지 이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15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5가지 기술이거든요. 먼저 재미와 동기부여예요. 일단 블로그를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 블로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컨텐츠의 생산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블로거가 많을까요? 아니면 블로그를 검색해서 그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블로그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블로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생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첫 번째 책을 내고 그리고 올해 또 이제 2년 차에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시간 관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 저도 책을 쓰고 싶어요. 저 전자책을 쓰고 싶어요 했는데 제일 부족한 게 뭐냐? 절대적인 시간의 투자의 부족이거든요.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어떤 날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거로서의 시간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연결망, 네트워크예요. 이제 연결망은 내가 어떤 카페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단톡방 활동을 하나 그런 연결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네트워킹이나 연결망은 뭐냐면 내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화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IT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블로거들과 친해진다면 이쪽 IT 블로거에 찾아오는 이웃 방문자들과 저의 방문자들과는 좀 방향성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으로 유입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육아맘들이 용품을 협찬받고 싶고 수익화를 하고 싶다. 이런 블로거들과 친해지면 제 고객들과 그 연결이 될 수 있고 잠재적 고객이 실제 구매 전환 고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과 연결망을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블로거 분들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소통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그럼 나와 좀 어떻게 보면 결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결이 맞고 주제와 맞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전략
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5번째 공식, 정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수강을 하고 나서 이 시간까지 열심히 뭐 2달, 3달 수강하고 나서 그거는 강사님이니까 하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고, 그리고 제가 또 피드백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블로그 수익화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플루언싱이에요. 인플루언싱.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플루언싱.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수강생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이 강의, 블로그 업그레이드 수익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배워가고 싶으세요? 강의료가 30만 원일 수도 있고 40만 원, 50만 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강의료를 예를 들어 5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50만 원만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걸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수익화의 기초 과정에 있어서 이제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싱에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상대방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영어 컨텐츠를 다루는 블로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어 컨텐츠를 다룸으로써 블로그 수익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뭐 전자책이든 강의든 아니면 뭐 제품, 영어 교재나 이런 제품 협찬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는 영어 컨텐츠들만 쌓는 블로거야 라고 하면은 성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정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경쟁자들보다 더 한 단계, 2단계 그 이상으로 뛰어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컨텐츠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 진급시험을 해서 토익 점수가 안 나온 사람에서 단기간에 토익 750, 800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집중적으로 알려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4050 대상으로서 나는 영어 회화, 영어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소통을 하거나 기본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영어 기본을 할 거야.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6살, 7살 아이들이 홈스쿨링으로 영어에 대해서 엄마들이 관심 많으니까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영어 컨텐츠를 전문으로 다룰 거야. 이렇게 영어 하나의 컨텐츠에도 여러 가지 그런 타겟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근데 먼저 인플루언싱이 되려면 상대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요. 나의 육아맘들의 문제점은 뭔지, 직장인들의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5060에 있는 그런 분들이 50, 60대 분들이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에 가서 영어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상대의 문제점이 파악됐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급시험을 위해서 빠르게 850점을 토익을 점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형 육아맘 카페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광고 홍보를 올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반대로 여기에서 내가 육아맘들 그리고 이제 육아맘들이 이제 교육이나 영어 홈스쿨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서 취업 사이트 포털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서 홍보를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블로그에 컨텐츠를 생산하고 상위 노출만 되면 내 컨텐츠가 홍보가 되고 고객으로 전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블로그의 주제를 정했으며 그 주제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강의 MTS 구조에서 이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게 30대인지 40대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장인인지 아니면 은퇴자인지 이런 정도의 그런 구분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구매 전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3번째로는 내가 가진 능력, 가치를 어필.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블로그에 쌓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정확하게 타겟층이 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해외 유학을 갔다 오지 않지만 국내에서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받은 엄마가 아이가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인이 토익 600점을 받던 직장인이 내 강의를 듣고 3개월 만에 100일 만에 토익 850점으로 만들었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 나의 컨텐츠들이 쌓여서 내가 가진 능력들이 어필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로그 주제를 잘 정해서 내 컨텐츠를 꾸준하게 쌓아 나가서 이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면 이게 수익화의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바로 이제 인플루언싱의 기초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유튜브가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는 물론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떴다가 조금 하향세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지금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하향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은 없지만 꾸준한 거예요. 10년 이상 꾸준한 그런 컨텐츠의 그런 인지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 차 블로거로서 제가 생각한 블로그는 하나의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뚝심을 가진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해야 돼, 갈아타야 돼, 블로그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1강부터 이제 20강까지 쭉 완강을 한 다음에 직접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뚝심이 있는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나 나의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이제 블로그에서는 연말이 되면 한 해 리포트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신규 블로그가 200만이래요. 200만 명이 새로운 신규 블로그가 생겼고, 이거는 이제 제주 도민의 이제 3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2019년 10월에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그런 현재 블로그 상태 이제 발행된 그 만들어진 개수를 봤더니 1,550만 개가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2020년 10월, 정확하게 1년 후죠. 1년 후에 1,690만 개, 그러니까 130만 개 정도의 블로그가 1년 사이에 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1,690만 개에서 1,810만 개로 한 130만 개 정도 블로그가 새로 생겨났고,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새로운 블로그들이 생성되고, 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용을 위해서 이제 블로그를 또 이제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흐름의 방향성이 뭐 쭉 올라간다거나 쭉 내려가는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매년 130에서 한 150만 개의 블로그가 계속 생성되면서 그런 네이버 블로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마케팅의 중심 채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의 전체 블로그 수는 3천만 개,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블로그는 3천만 개라고 해요. 지금까지 기록된 글의 수는 24억 2천만 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제가 이제 10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해서 어느덧 이제 10년 차, 이제 30대 중반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그런 대세가 주가 이제 10년 전, 지금의 이제 30대가 20대, 저처럼 이제 20대 때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의 40대 선배님들이 30대 때 이제 육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키워온 40대, 현재 40대가 블로그를 좀 키워온 연령층이었는데, 지금의 20대가 그런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MZ세대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블로그, 그래서 20대의 비율 자체가 35%로 30, 40대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유튜브가 뭐 대세인 채널도 있지만 그거하고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검색을 통해서 목적성이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1강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단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를 만들어야 될 5가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투자금이 없어요. 유튜브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카메라 뭐 장비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장비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뭐 편집 프로그램도 뭐 무료 편집 프로그램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하물며 유튜브는 또 이제 음성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이크를 구매하거나 이런 투자 비용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블로그는 핸드폰만 있으면 노트북이 없더라도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투자금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타 SNS 채널보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고 또 말이 좀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표정이 좀 이렇게 시선 처리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실은 블로그에 대한 거는 그냥 사진 내가 찍고 싶은 거 찍고 그다음에 글을 써서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누구든 접근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이제 뒤에 이제 챕터 2 사례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익화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뭐 2-3달이 걸리신 분도 있겠지만 빠른 분들은 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익화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 SNS와의 확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블로그의 글, 저도 사실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제 채널 촬영을 하고 있지만 블로그 컨텐츠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텍스트, 글을 쓰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대본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는 투로 바꿔서 대본을 쓰면 그게 바로 유튜브 대본이 되는 거고 카메라 켜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모으고 모아서 블로그 관련된 또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마케팅의 중심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채널 중에서 뭐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도 있고 뭐 지식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수강을 되게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익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2강에서는 수익화 블로그의 기본기, 나를 알아가는 MTS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